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제목이 독특합니다. 세계 강아지 비스켓의 날이라고 하네요. 뭐 비스켓 맛있죠.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그 비스켓을 이제 강아지한테도 비스켓을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계 강아지 비스켓의 날이라고 하는데 조금 우스꽝스럽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서기 532년에 그 지금은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인제 불렀습니다.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터키를 2번인가 가 봤는데 가서 성 소피아 성당을 이렇게 가서 들어가 구경을 해 봤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바로 532 년의 일이지만은 그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구독이 구독 중이라고 구독 중이라고 써 있으면은 인제 구독을 하시는 거고요. 구독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독 중으로 바뀌거든요. 구독 중을 또 한 번 누르면은 다시 구독으로 바뀌고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르시 아니면 홀수로 누르셔야 됩니다. 그다음 좋아요는 엄지척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3 일인데 뭐 이날은 아주 소소한 일상 그다음에 인류 문명의 거대한 그 전환점이 함께 놓인 날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기념일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일상과 그다음에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문명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강아지를 위한 작은 비스켓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1000년 넘게 세계사 중심에 서 있었던 성 소피아 성당의 시작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로마가 1000년 넘게 지속이 됐죠. 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죠. 그것이 지금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유럽을 로마를 갖다 로마가 분할이 돼 갖고서 중동까지 이렇게 인제 서로 인제 교류를 하던 이제 그런 길목이 바로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거기를 가 봤을 때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종 구분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이 또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인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종적으로 혈통이 서로 이렇게 섞이거나 또 자기 혈통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성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비스켓이라는 작은 일상과 거대한 문명의 역사가 만나는 날 바로 오늘 2월 23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세계 강아지 비스켓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날은 뭐 국제적인 공식적인 그런 기념일은 아니죠. 그렇다라기보다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뭐 교류를 갖고 어떤 반려견으로 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생활 속의 기념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아지 비스켓의 시작은 그래도 19 세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네요. 영국으로 이제 기원이 인제 영국에 기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개는 가축이나 사냥 보조 역할이 인제 주된 역할이었죠. 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죠. 상당히 이 인간 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과 같이 생활하고 인간을 서로 도와주고 또 인간의 날린 먹이가 되고 그게 바로 가축입니다. 뭐 소나 돼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이 개는 인제 뭐 빨리 뛰고 또 그다음에 이 후각도 발달을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용맹함도 있는 그런 개들이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이제 주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을 쏴서 꿩을 잡았다 그러면 쫓아가서 꿩을 입에 물고 인제 돌아오는 그런 역할 이게 사냥 보조 역할이죠. 자, 어찌 됐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이제 도시 생활이 늘어나면서 개는 뭐 가축이라는 위치에서 점점 함께 사는 가족의 위치로 인제 이동을 하게 되죠. 요즘은 뭐 가족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반려견 전용 간식. 요즘도 개를 훈련시키고 할 때 뭔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나면은 이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블로프의 그 반사설 완전 같은 원리죠. 그 뭐 먹이를 하나 준다 주잖아요. 예. 뭐 그게 비스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뭐 직접 보지 못해 갖고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반려견을 위한 간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인제 강아지 비스킷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람의 음식은 아니죠. 뭐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스킷은 아니고 바로 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개가 길거리 다니면서 뭐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먹고 어 뭐 그러던 인제 먹이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제 간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참 뭐한 얘기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개들이 인제 이 인제 인분, 똥이죠. 예. 이걸 아주 뭐 수시로 집어먹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가 인제 이렇게 대변을 보고 있을 때 그냥 걔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진짜 아이가 막 우글우글한 그런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진짜 60 년대. 뭐 그 이전에 더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개가 용변을 보면은 그것도 다 인제 처리를 하고 다녀야 그게 이제 문화인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강아지 비스킷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죠. 아까 인제 훈련시킬 때 파블로프 반사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인제 먹이를 이렇게 하나씩 던져 주는데 무서웠던 일을 하고 나면은 훈련의 도구예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뭐 '아 나가서 제가 먹을 걸 알아서 찾아서 먹겠지.' 아니면은 줘도 그냥 다 찌그러진 양재기에다가 먹다 남은 뭐 밥이라든가 반찬 이렇게 섞어 갖고 이렇게 주는 지난날의 그런 소유의 관계, 소유자로서의 개에게 어떤 먹이를 주던 그런 관계에서 지금은 이렇게 비스킷을 만들어 줄 정도로 인제 인간과 개가 동반자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비스킷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강아지 비스킷의 나라는 무엇을 먹이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를 되묻는 나라이다. 뭐 먹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무엇을 먹느냐? 뭘 먹든 먹기야 먹겠죠. 그러나 먹는 것보다도 어 동반자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큼은 강아지 비스킷의 날이니까 뭐 비싼 간식이 아니어도 인제 좋은 거죠. 뭐 꼭 비싸야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오히려 개를 데리고 산책을 좀 더 오래 한다거나 뭐 같이 한번 뛴다거나 그리고 뭐 눈이 오면 눈길을 같이 걸어가 본다든가 아주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인제 개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고서 이름을 불러본다든가 하여튼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이름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는데 옛날에는 뭐 그 그때 당시 왜 그런 이름을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개를 보면은 뭐 메리 암놈일 경우에는 메리 그다음에 순놈일 경우에는 캐리 왜 그때 미국 이름을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인제 미군 정 3 년이 그 이전에 있었죠. 뭐 그러면서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인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보면서 쫑쫑쫑쫑 그랬어요. 그래서 쫑이라는 게 사람의 종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영화에 존 있잖아요. 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개를 보고 이름을 존이라고 지어 가지고 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서 쫑쫑 그런 거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개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인제 어 뭐 백구, 황구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똥개라고 불렀죠. 똥개. 그래서 어 월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월이. WORRY 월이. 왜 그랬는지 이게 이 W자에 W를 필기체로 쓰면은 사람 엉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대변을 볼 때 그걸 받아먹는다라고 해 갖고서 월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강아지 비스킷의 날 그런 이제 길바닥에 널려 있던 지저분한 걸 먹는 것보다는 인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영양분까지 다 고려해 갖고서 이렇게 만든 간식인 그런 비스킷이나 또 강아지 식품을 갖다 이렇게 주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 저희들 젊었을 때 유학을 많이 갔었죠. 인제 어 유학을 갔는데 어떤 유학생이 인제 식품점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 이 통조림이 있는데 그건 개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이거 개고기인가 보다.' 하고서 인제 아주 사다가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값도 싸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개고기가 아니고 개를 위한 그 이제 통조림이었다. 그러니까 개 음식이죠, 개. 그래서 인제 유학을 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식당 가서 접시 닦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인제 유학 생활을 대부분 했는데 그러니까 개 뭐 먹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정말 그때 당시는 요즘은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후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굉장히 뒤처져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공부해 갖고 와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는 쪼끔 앞선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를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 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제 강아지 비스켓에 대해서는 그만 알아보고 오늘이 그 성소피아 성당이 건립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하니까 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서기 532년 2월 23일 오늘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 세가 이 콘스탄티노플에 전례 없이 엄청난 큰 규모로 대성당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어 이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거기를 그저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그때 당시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기 때문에 아마 어 콘스탄티노스 대제인가 그렇죠. 이 저기 동로마 제국을 인제 건설한 사람이. 그래서 이름을 인제 그렇게 콘스탄티노플로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은 댓글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인제 그렇게 인제 결정된 것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죠. 이 정식 명칭으로는 어 하기야 소피아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거룩한 지혜라는 그런 뜻의 이제 건축물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이제 큰 이제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니카의 반란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니카의 반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고 도시가 완전히 이제 불타고 기존에 이제 건설돼 있었던 성당이 완전히 다 파괴가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니카의 반란이라는 것이 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인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듯이 히드 히포드롬이라는 그런 경기장이 인제 있었는데 여기서 서로 편을 갈라 갖고서 인제 이 마차 경주를 인제 했는데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배너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인제 마차 경기하는 게 인제 상상이 될 겁니다. 인제 그런 경주를 막 응원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련주국에 인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는 힘들고 뭐 인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제 또 이런 마차 경주를 했는지도 모르죠. 왜냐면 어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수만 명이 인제 반정부 시위 그때 인제 거기서 관람을 하다가 가렴주구에 인제 항거하면서 수만 명이 인제 막 반정부 시위를 갖다 인제 벌인 거죠. 그래서 인제 황궁도 파괴가 되고 화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기존 성소피아 기존의 성당도 또 소실이 되고 그래서 인제 군대를 동원해서 인제 제압을 하다 보니까 약 3만 명 정도 확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그런 사건이 크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시가 다 파괴되고 나니까 그 제국의 어떤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성당을 갖다 새로 건립하자."라고 해 갖고서 폐허의 인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어떤 제국의 권위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권위와 신의 영광 이 동시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물 그거를 인제 건립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인제 목표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인제 이 성소피아 성당이 인제 탄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세계 건축사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직경이 31 미터가 넘는 거대한 돔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큰 돔이 인제 돔에서 우리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돔보다 하여튼 더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인제 돔이 직경이 31 미터가 넘으니까 그리고 그 구조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들어오는 빛과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들 다 계산해 갖고서 내부 설계를 이제 해 갖고 어 당대의 기술로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은 이 성당을 인제 건립하기로 인제 도전을 해서 결국은 이 역사적인 건축물이 인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인제 완공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기 537 년에 성당이 인제 완공이 돼 갖고 유스티니아 누스 인제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겨노라. 그러나 성소피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하여튼 이 성소피아 성당은
또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순환을 이제 겪죠. 비잔틴 제국의 대성당이었었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인제 점령을 했을 때는 그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그 모스크로 또 이렇게 쓰이고, 그러다가 다시 박물관이 됐다가 또 모스크로 됐다가, 하여튼 성소피아 성당은 이제 종교와 제국에 관계없이 그냥 어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용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후손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교차하고 그런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건축물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때려 부수지 않고 어 그냥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용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쭉 써 왔다는 거. 제가 이 성당을 갔다 온 게 어 2007 년에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한 2000년 정도 됐을 때 한 번 또 인제 갔었습니다. 한 번은 그 뭔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보러 그렇게 인제 두 번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 참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플이죠 옛날에. 이스탄불은 정말 뭐 이게 눈을 돌려서 보면 전부 다 그 유적지예요. 뭐 돌 하나 뭐 그다음에 뭐 서 있는 어떤 그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유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그 유네스코의 협조를 받아 갖고서 그 건축물을 보존하려고 그냥 노력한다라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공부도 더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었으면,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고 음 뭔가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일천하여 죄송합니다. 이 상태로 보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용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든 2월 23 일은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 그런 날이죠. 예. 2월 23일 강아지를 위한 작은 비스켓 하나와 그리고 천년 제국의 그 야심이 함께 만들어진, 즉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진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일상적으로 그 소소한 사랑,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대한 선택, 이게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같은 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먼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영호 TV에서 받아본 오늘 날짜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